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의 당대표 선거 TV 토론회는 그들의 추악한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요. 10일 윤석열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국힘당은 건강한 보수가 아니라 극우 부정 부패에 늪에 빠진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헌법 수호와 국가안보는 뒷전이고 권력 유지와 반헌법 세력과의 줄타기만 남았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들의 방패가 된 국힘당, 과연 그들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조경태 후보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찬성하셨죠? 그때는 반대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했습니까? 네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다가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앞장을 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 혹시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우리 당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까지 내가 주도권이니까 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망고 역적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망고 역적이 아닙니까? 토론회에서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을 만고의 역적이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라고 직격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조경태 후보를 향해 박근혜 탄핵 때는 반대했으면서 윤석열 탄핵에는 앞장섰다며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도 역적 아니냐며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더 가관이었는데요. 장동혁 후보는 재판이 잘못됐다면 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면회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심지어 사과와 반성은 과거 사건에 대한 것이지 인간관계 단절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란 방조를 사과하면서도 개인적 면회를 핑계로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미 이를 정확하게 내다봤는데요. 이미 정 대표는 국힘당은 건강한 야당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의 체포를 방해했으며 반헌법 세력의 방패막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맞는 지적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어야 했는데 국힘당은 계엄군의 방패가 되어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광주 영령들의 죽은 자가 오늘 우리의 산자를 구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기의 객이 되어서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보았던 그 홀령만 모시는 그러한 처지가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상원 수첩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여러분, 그 노상원 수첩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과 악수할 수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내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그런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그런 독재자가 다시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끊어야 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살해 계획은 계엄이 단순한 권력 찬탈이 아니라 계획적 학살의 전조였음을 보여주는데요.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국힘당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초지일관 사건을 희석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국힘당은 헌법을 짓밟은 공범자들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삼은 자들과 한편이 된 정당을 어찌 야당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악수조차 거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극우는 바로 거짓 선동과 폭력입니다.
거짓 선동은 바로 어떤 건가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짓 선동이고요. 그리고 또 폭력은 어떤 건가 하면은 비상계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극우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극우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반미, 친북, 반기업, 그리고 극좌 이런 세력들, 이런 분들이 극좌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 테러를 하고 신나를 던지고 신나로 불을 찌르고 대사관에 가서 쇠파이프로 그냥 현관문을 부수고 대사 부부가 잠옷바람으로 다 도망가게 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극좌 테러리스트. 우리 국민의힘에 무슨 극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경태 후보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극우가 누굽니까? 저는 알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극우입니다.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부정선거 제가- 음모론자들이 무슨 불을 질렀습니까? 뭐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혹시 왜? 지금도 김 후보님께서 부정선거 음모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아니, 음모론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믿습니까? 극우라고 한다면은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쇠파이프로 뭐 미 대사관 현관문을 깬다든지 부시 대통령 사진을 두드리고 깬다든지 미 대사관 현관에다가 그냥 신나를 뿌려서 불을 붙인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던 대로 극우라는 표현을 제가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극우는 그 거짓 선동하는 게 극우입니다. 부정선거를 선동하는 것은 바로 그게 극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극우지요. 법을 어기는 것이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그게 극우 세력이지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은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본인들이 거기에 윤의견에 동조하는 순간 그게 바로 극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회는 극우 세력과의 관계로도 뜨거웠는데요. 조경태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극우를 거짓 선동, 부정선거 주장, 무력 사용, 법 위반으로 정의하며 위헌적 비상계엄 옹호가 극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확한 지적인데요. 또 장동혁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나는 극우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도 함께 싸웠던 이들의 주장 중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빼고 함께 가야 한다고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친길 후보라는 별명의 언론 프레임이라 항변했지만 장 후보의 언행은 오히려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윤어게인 아니라고 하셨죠? 제가 윤호개인은 아닙니다. 예. 다만 윤호개인의 주장 그러면 중에서 근데 왜 저 친길 후보라고 그렇게 불리십니까? 저를 윤호개인으로 부르거나 친길 후보로 부르는 것은 다른 후보님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제가 친길이다, 제가 윤호개인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윤호개인 주장 중에서 이런 것은 내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 이런 논쟁에 대해서 아니 함께 싸웠던 분들이면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있다면 이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들과 예.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맞다. 대해서 본인이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하시는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제 취지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 내용 전체를 보지 않고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언론의 공격이지요.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 면회가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뭐 당대표 자격으로 면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최고위 당협위원장들께도 공고할 겁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자꾸 절연하고 사과 반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과하고 반성할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사과 그리고 반성인 것이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사람 하나로 연결시켜서 그 사람과 절연을 해야 된다. 절연을 하고 사건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고 그 사건이 반복된다면 그게 무슨 절연이고 그게 무슨 사과고 반성입니까? 저는 사과의 본질은 사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관계까지 다 단절하고 지금 대통령이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재판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 기간 내내 재판에 지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재판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잘못되거나 수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잘못됐는데 예. 어떻게 알죠? 예.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차명 주식 거래 같은 부패 스캔들이 당내 고위 인사에게서 터져 나오는데도 자정은커녕 극우 세력과 부분 연대를 암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 국힘당은 극우 세력과 결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일갈했는데요. 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자들과 한통속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국힘당 DNA입니다. 국힘당 문제는 후보들 발언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토론회 전체를 보면 이들은 헌법과 국가안보를 뒷전으로 밀고 권력 유지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정청래 대표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게 극우라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내란당인데요. 당대표 후보들은 사과는 과거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나 진정한 반성 없이 윤석열 면회를 운운했습니다. 이는 공범의 태도인데요. 통합진보당 해산 논리를 적용하면 국힘당은 10번 100번 해산당해야 마땅합니다. 내란 방조, 반헌법 행위, 극우 선동이 일상화된 정당을 방치하면 제2, 제3의 윤석열 사태가 필연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힘당은 더 이상 야당이 아닙니다. 내란 방조 집단이자 극우 부패 DNA로 물든 세력인데요. 정청래 대표 말처럼 국민을 적으로 삼은 자들과 손잡은 국힘당은 헌법의 적입니다. 이들의 TV토론회는 헌법 질서가 위태롭다는 경고였는데요. 대화나 타협은 필요 없습니다. 역사의 반역자와 그 방조 세력을 정치 무대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생존 조건입니다. 국힘당 해산은 보복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요. 정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단죄만이 상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국힘당 당대표 선거 TV 토론회 음성 기록 이걸 가지고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토론회 보니까 뭐랄까 당내의 여러 목소리 또 갈등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여기서 나온 핵심 쟁점들 그리고 후보들 입장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토론회가 국힘당의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던져줬어요. 특히 그 윤석열 관련 사안하고 극우 논쟁, 이게 아주 두드러졌죠. 맞아요. 가장 먼저 귀에 딱 꽂혔던 게 역시 윤석열에 대한 평가였어요. 조경태 후보가 엄청 세게 나왔잖아요. 만고의 역적,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 네, 아주 강한 발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바로 받아쳤는데 조 후보가 과거 박근혜 탄핵 때는 반대하지 않았냐. 근데 왜 윤석열 탄핵에는 앞장서냐. 이런 식으로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 그런 공방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럼 역적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논점을 흐리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이건 윤석열 내란 책임론에 대한 당내 시각차도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가 하면 장동혁 후보 발언은 조금 좀 의외였어요. 당대표 되면 윤석열 면회 가겠다. 재판이 잘못됐다면 당이 목소리 내겠다. 이런 말들이요. 네,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재판 중인 사람 만나는 건 당에 해가 된다. 이렇게 비판한 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정면으로 배치되죠. 장 후보는 사과나 반성은 이제 과거 사건에 대한 거고 그게 인간관계 단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개인적인 관계랑 공적인 책임을 분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 부분을 음성기록 해설자는 어떻게 봤나요? 그 해설자는 이걸 딱 짚어서 내란 방조에 대한 사과랑 또 개인적 면회라는 핑계 사이의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아, 모순이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우면서도 결국 그 내란 방조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읽힐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극우 문제.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또 당내에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조경태 후보가 먼저 시작했죠. 네. 조 후보가
극우의 정의를 딱 내렸어요. 거짓 선동, 특히 그 부정선거 주장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무력 사용이나 위헌적인 비상계엄 옹호 같은 법 위반 행위. 아, 구체적으로 딱 짚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김문수 후보는 근데 당내에 극우는 아예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을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면서 맞받아쳤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건 뭐 명백히 극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죠. 아, 프레임 전환 시도군요. 네. 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극단적인 세력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음성 기록에서 친길 후보라고 언급된 장동혁 후보는 자기는 극우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애매한 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뭐 과거에 함께 했던 사람들 주장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빼고 그래도 같이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약간 모호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음성기록 해설자는 장 후보의 그런 발언이 오히려 그 친길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오히려요? 네. 당내에서 이 극우 또는 강경 세력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또 후보들마다 입장이 얼마나 미묘하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개별적인 발언들을 넘어서서 제공해주신 음성 기록 자체의 평가는 훨씬 더 날카롭더라고요. 기록에서는 국힘당이 헌법 수호보다는 권력 유지에 더 집중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12.1비 비상계엄 때는 국민을 외면하고 사실상 계엄군의 방패 역할을 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록 속 해설자는 정청래 대표 발언까지 인용하면서 국힘당을 건강한 야당이 아니다. 이건 내란 방조 집단이고 반헌법 세력의 방패막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합니다. 와,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네, 심지어 그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살해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이 없는 태도는 공범의 태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건 기록 속 해설자의 아주 강한 진단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뭐 통일교 정치자금 문제나 주식거래 같은 여러 부패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정 노력은 안 보이는데 오히려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계속 암시하는 듯한 모습. 그렇죠. 또 후보들이 재발 방지 약속은 없이 윤석열 면회만 언급하는 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당 해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기록은 국힘당의 현재 상태를 정말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의 반역자와 방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치 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기록 내 해설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국힘당 당대표 토론회 음성 기록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책임론부터 극우와의 관계 설정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네, 특히 그 음성 기록 자체에 담겨 있는 이런 강도 높은 비편적인 시각과 해석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결국 국힘당의 헛국적 가치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 또 그 기록 속의 분석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제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국힘당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라면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